안녕하세요. 2025 대학별 전형 계획안 분석 시리즈 한양대 파트를 맡게 된 일산청솔내오관 오병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한양대 전형 계획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시 모집에 있어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던 지역균형 발전 전형이 추천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교과 정성평가가 10% 새롭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례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까지 적용되는 그런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기존 일반 전형이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으로 각각 세분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본인에게 맞는 전형 하나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형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균형 발전,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역균형 발전이 없어지고 추천형이 새롭게 생겨났는데 사실상 동일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집 인원도 이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전형 방법에서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추천 인원은 3학년 재적 인원 11% 동일한데 여기 빨간 네모 박스를 보시면 차이가 눈에 띄시죠?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를 100% 반영했다면 이제는 교과 정성평가가 10%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가장 큰 변화죠. 수능 최저 기준이 원래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3합7이라는 비교적 까다로운 최저 기준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도 없었고 교과 성적만 100% 반영했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1점 극초반대의 입결을 보여서 1등급 중반만 벗어나더라도 학생들이 지원하기에 까다로움을 느꼈다면 올해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한양대 교과 전형의 특징이 있는데 서울 상위 주요 대학들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곳들이 이렇게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고3 현역 학생들만 선발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다만 이제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그 아랫 라인부터는 기본적으로 재수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니까 올해 최저 기준도 새롭게 생겼겠다. 그래서 3합7의 최저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은 공격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학생부 종합전형이었던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엔 내년부터 폐지가 되고요. 이제 이 전형이 폐지되면서 나머지 3개의 전형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이 있는데 이 3가지 중에 본인에게 맞는 전형 하나만 지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추천형입니다. 추천형 같은 경우에 인문계열 68명, 자연계열 88명 인원을 모집하고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과 마찬가지로 고교별로 3학년 재적 인원의 11%만 이제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는 이례적으로 최저 기준이 3합7로 비교적 까다로운 최저 기준이 갖춰져 있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3합4의 최저 기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생기부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모의고사 성적 관리에도 힘을 써야 하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저가 까다로운 만큼 최저를 충족했을 때에는 빈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류형이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 전형과 동일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 기준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모집 인원이 다소 줄어든 모습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추천형, 면접형 인원을 모두 합하게 됐을 때에는 종합 전형 인원 자체는 더 늘어난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마지막 면접형입니다. 면접형은 인문계열 26명, 자연 3명 이렇게 모집 인원이 상당히 적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사범대학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로 5배수에 해당하는 인원들을 걸러서 선발한 뒤에는 1단계 성적 80%, 그 다음에 2단계 면접 20%로 진행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면접 일정이라든지 면접 세부 내용에 대한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발표되는 수시 모집 요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면접 전형인 만큼 부족한 생기부 내용 자체를 면접 실력으로
이제 역전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에 생기부 관리뿐만이 아니고 면접 준비도 차근차근 해두시는 게 좋은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 기준은 마찬가지로 없는 그런 전형입니다. 네, 지금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살펴봤고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다소 줄어든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모집 단위마다 인원이 조금씩 줄어든 게 아니고 아예 없어진 모집 단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가 그대로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전형 방법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90,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10 이렇게를 반영하는데 이제 생기부 내용의 질을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고 학교생활 성실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결이라든지 봉사활동 같은 성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파트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집 방법 자체는 논술 시험 방식 자체도 작년과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양대 논술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 기준도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박 터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한양대 정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활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는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 주요 모집군 자체는 가군이죠. 가군에서 인문 335명, 자연 507명을 모집하고 나군 같은 경우에는 인문 89명, 자연 197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모집 단위별로 수능 반영 비율 자체가 상이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표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요 상단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냥 쉽게 말해서 인문이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어 35%, 수학 30%, 영어 10%, 그 다음에 탐구 영역 25%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계열이 30, 30, 10, 30의 비율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국어가 5% 오르게 되고 탐구는 5% 낮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관광학부, 행정 같은 이 인문 계열 학과들은 마찬가지로 35, 30, 10, 25의 반영 비율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죠. 상경 계열입니다. 상경 계열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는 35, 35, 10, 20 각각 이렇게 반영 비율로 학생들을 뽑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30, 40, 10, 20이었습니다. 차이가 조금 보이시나요? 국어가 5% 늘어나게 되고 수학은 5% 낮아지게 되었죠.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경 계열은 35, 35, 10, 20 이렇게 국어가 늘어나고 수학은 다소 좀 줄어든 모습을 보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 계열입니다.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엔 기존에는 20, 35, 10, 35 이 반영 비율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5% 오르게 되고 수학이 5%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탐구가 학생들한테 많이 좀 까다로웠죠. 그래서 탐구가 35에서 25로 줄어들게 되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탐구 비중은 조금씩 내려가고 국어랑 수학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사회탐구 영역을 응시해도 자연계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과학탐구 영역을 응시했어야만 자연계열로 지원이 가능했는데 바뀐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다소 좀 애매모호하게 발표를 했어요. 당해 연도, 탐구, 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변환표준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결국은 이제 어려운 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건데 이건 이제 추후 확정되는 정시 모집 요강을 꼭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한양대만 살펴보는 게 아니고 주요 다른 대학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정시 지원을 할 때 자연 계열이 수학과 과탐 어떻게 응시를 해야 이제 지원이 가능하냐라는 걸 나타낸 건데 고려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사탐을 응시하면 지원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는 모두 지원이 가능하죠.
서강대는 가산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는 각각 가산점이 존재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한양대와 마찬가지로 성균관대, 한양대를 같이 보시면 가산점 부여할 수 있음,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라고 이제 다소 좀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아래 노란색으로 표시되었는데 확정되는 2025 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영어, 한국사입니다. 계열별로 영어랑 한국사 감점 규모가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문상경 계열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면 100, 2등급이면 96, 3등급이면 90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하는데요. 합격자의 상당수는 이제 1, 2등급에 분포를 하고 있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3등급이어도 합격은 가능하지만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불리함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엔 그거보다 감소폭이 조금은 적죠. 1등급 100, 2등급 98, 3등급 94의 분포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엔 상대적으로 3등급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나머지 과목들을 잘 봤을 때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인문상경 계열은 3등급 안쪽에만 들면 감점이 없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엔 4등급 안쪽으로만 들어오게 된다면 감점이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양대 전형 계획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학교들이 있으시다면 추후 업로드되는 다른 학교 일정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산청솔 내오관의 오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